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보고 또 제가 조언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나누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팬분은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이 밀린답니다. 우리 월급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월급이 안 나오면 이거 회사 생활을 왜 해야 돼? 이런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고민이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자, 이분의 사연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이런 회사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당장 이직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3년차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면접을 보았던 다른 회사에 비해 연봉을 더 준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작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야근이 없어 퇴근 후에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연봉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필살기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을 수 있는 데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포트폴리오까지 만들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코로나와 함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0년도에 급여가 몇 번 밀린 적이 있었고 21년에는 두 달의 급여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 주변 지인은 스타트업은 원래 그런 리스크가 있는 곳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직이 힘드니까 미지급분이 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폐업을 하고 미지급분을 줄 수 없다고 버티면 제가 받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까지는 대표님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으면 이전 퇴직자들의 미지급 급여를 1순위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야근이 없고 재택이 잦은 회사니 지인의 말대로 일단 버티면서 잠이나 여가 시간을 줄여 개인 포트폴리오에 힘써서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이 없고 미지급분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포트폴리오에 올인해서 이직을 좀 더 당기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직이 언제 될 거란 보장이 없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1번 선택지와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면 한 1년 이상은 금전적으로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중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님께서 전에 퇴직 사유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에서 이직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사건으로 인한 퇴사보다 발전과 도전을 위한 이직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급여 관련 문제는 법과 생계에 엮인 내용이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아주 장문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한다고 좀 최대한 내용을 요약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지금 급여가 밀리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나쁘지 않지만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관점에 놓여 계신 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려고 했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어떤 업무적 기회가 있다면 사실 이거는 월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면 다니시면 좋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표의 진실성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돈이 생기면 급여를 가장 먼저 지금, 그거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 됐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형편분이 걱정하시는 회사를 그냥 폐업 종료시켜 버리고 그냥 튀어버리는 잠적해버리지, 이게 걱정인 건데, 사실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이고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거잖아요. 이런 구제책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구제책이라든지 생명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회사가 뭐 돈이 없는데 어차피 대단한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이 부분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찾으면 그래도 버티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님의 진실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대표님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는 이분이 진실된 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요. 이분이 하든 어떤 얘기든 좋아요. 회사 관련된 얘기든 뭐 가족에 대한 얘기들, 다른 직원에 대한 얘기들, 뭐든 좋아. 작더라도 거짓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뭐 큰 문제의식 없이 한다. 그럼 이건 위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급여를 그렇게 줬지만 정말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갑자기 확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매사에 좀 거짓말 혹은 오해할 만한 그런 좀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다면 빨리 퇴사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이 대표의 진실성 확인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퇴사하는 직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퇴사하는 직원들을 막 되게 후련해하고 이게 보면 "드디어 나갔어." 막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겠지만 뭔가 시원해하고,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어쨌든 대표로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분에서 안타까워하고 좀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라도 나가야 우리 회사 그러면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위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미래가 조금 암울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퇴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급여가 안 나오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대표의 진실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가 진실되다면 저는 그래도 버티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저히 막 내가 생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퇴사를 하셔야겠죠. 우리 형편분의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대표님과의 관계성, 신뢰도를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빨리 퇴사하시고 회사가 그걸 지불해 줄 수 있는지, 언제쯤 지불받을 수 있는지를 약속을 받으시는 게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원래 법은 뭐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정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없으면 못 해요.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돈을 안 줬다고 법이 뭐 무조건 뭐 여기를 뭐 회사를 뭐 없애고 이럴 수가 또 없어요. 결국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이 풀려야 그 월급도 받는 거고 퇴직금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여러 가지 고려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우리 멀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업의 영속성이에요. 뭐 대표님이 아무리 진실성이 있어도 사업이 영속하지 못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로 이제 유지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어서 투자를 받은 건가? 아니면 뭐 운때 또는 뭐 정부의 눈먼 돈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한 건가? 뭐 페이퍼로 따낸 건가? 기술력으로 따낸 건가? 아니면 대표의 어떤 실력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좋은 질문은 뭐냐면, 그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금 우리 형편부는 내 돈 내고 살 의향이 있는가? 내 가족에게 추천하고 내가 돈 주고 사서라도 가족에게 줄 의향이 있는가? 자, 요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의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돼요. 지금까지 뭐 고객이 하나도 없었다면 뭐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온고잉했던 비즈니스라면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가? 아니면 막 클레임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클레임이 애정 섞인 클레임인가 아니면 진짜 비난하는 클레임인가? 이거 우리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미래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고객 자체도 없었어.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형편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아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퇴사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사업의 영속성을 볼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요.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에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산업 또는 업계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질서가 편성되고 있어요. 이걸 뉴 노멀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금 일례로 여러분들이 장 어디서 봐요? 쿠팡에서 보죠. 쿠팡은 유통회사예요, 물류회사예요? 되게 참 어렵죠. 유통회사이면서도 물류회사. 원래는 쿠팡은 물류회사예요. 물류인데 유통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산업의 업계 지형이 다 바뀌어요. 그냥 단순 유통으로만 보면 지금 다 사양 산업이죠.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백화점도 다 어려워지고 있고 아울렛 뭐 이건 다 오프라인은 다 어려워지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형편분이 계신 산업 자체가 이 전통적인 개념의 유통인지 아니면 유통을 품은 물류인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이 사업의 영속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기준은요.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필살기 핵심이 뭐죠?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라고 그랬어요. 이것 핵심은 가운데 있는 성공 경험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성장하고 아무리 유사 경험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뭔가 성과라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경험 물경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성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스스로 기획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인가?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은 운신의 폭이 넓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은 필살기를 쌓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 기본적으로 토양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역시 필살기인데요. 자, 지금 퇴사할 거냐 말 거냐, 퇴사의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퇴사를 했어. 근데 퇴사하고 나서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케이. 자,
자, 디자이너분이니까 뭐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뭔가 '내가 길이 있고 할 수 있겠다. 그게 보인다.'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 월급 몇 달 밀린 것이 두려워 가지고 그만둔다. 어차피 그 돈은 회사의 재정이 풀려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가 두려워서 그만둔다는 거는 공백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백기는 여러분의 이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안에 있더라도 필살기를 만들 수 있느냐를 결정하시고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서 어떤 필살기를 만들 거냐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 형편분의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직을 준비해야 될까를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형편분들의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지로 여러분의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멋진 성장과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